안녕하십니까. 코리아듀 이혜온입니다. 오늘은 고객 경험을 재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로 미스터리 쇼퍼 모니터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또 진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어떤 걸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되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인데요. 우리 서비스는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괜찮을까요? 우리는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고객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혹시 이게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충분히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학사님들이 정말 만족스러우실까? 이런 게 때때로 또 궁금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드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미스터리 쇼퍼 모니터링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받는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고객들이 느꼈을 때 실제로 평가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 쇼퍼가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평가자가 실제 서비스를 경험하고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을 그대로 봅니다. 뭔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뭐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억지로도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루틴처럼 보내왔던 일상을 그대로 본다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시선으로 본다입니다. 이게 미스터리 쇼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많은 직원분들은 그 서비스 온인 상태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때때로 정말로 필요한 개선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들이 부족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회의실에 액자가 이렇게 조금 비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정작 그 회의실을 매일매일 이용하는 직원분들은요, 이 액자가 조금 비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상태로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딱 오게 되면은, 저게 액자가 삐뚤어져 있네요? 하고 바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보다는 고객 시선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관찰을 통해서 개선점이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강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정 하나의 접점만을 보기보다는 고객의 경험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하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다 연결을 해서 경험 전체를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원 개개인을 평가하고 그래서 뭐 잘못한 직원을 뭐라고 하고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한 직원 평가가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객관화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기업은 모니터링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내부 인식과 고객의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는 우리는 꽤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객은 뭔가 불편해 라고 인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고객들이 불만이 생겨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불만을 느꼈어도 약 5에서 6%의 사람만이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되게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스터 쇼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간극을 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면 좀 무너지고요. 무뎌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초기에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우리는 매뉴얼이 이렇습니다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자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편안한 대로, 네, 내가 습관대로, 그냥 동료들이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좀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했던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점점 흐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자꾸 리마인드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끝나고 이제 교육을 가보면 제일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매일매일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불만이 왔을 때는 사실은 이미 늦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불만을 가졌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의 숫자는 약 5에서 6%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불만을 갖고 이탈을 했거나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린 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 쇼퍼라는 모니터링을 통하면 고객의 불만이 나오기 전에 이걸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객을 알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 고객의 경험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를 그냥 뭐 그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는 순간 고객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공급이 많아진 시대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도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도 점점점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고 고객들은 사실은 선택지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A라는 이 항공사가 되게 불편해. 그러면 나는 B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이 어떤 회사가 되게 서비스가 불편해요. 그러면 나는 B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방치해버리면 기업의 경쟁력, 기관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고객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말하지 않죠. 네, 다만 조용히 떠날 뿐입니다. 제가 이 불만 응대 교육 같은 거 이제 하면서 불만이 있는데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되게 적다. 그럼 우리는 어떠시냐라고 여쭤보면 실제 예를 들어 한 10명 정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 정도만 저는 불만이 생기면 꼭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께 한번 여쭤봐요. 아니, 불만이 생겼고, 그럼 나는 어쨌든 불만이 있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고객에도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시냐라고 여쭤보면요. 굳이 뭐 입 아프게 얘기하나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다음부터 안 가면 되죠. 뭐, 굳이 뭐하러 얘기해요?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조용히 떠날 뿐인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문제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떠나기 전에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채 고객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하는데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단계는 바로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객사에 맞춰서 평가 항목들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인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응대 태도,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항목을 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하는 미스터 쇼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추상적이게 되면은 개인의 그런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목은 행동을 기준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초 내에 전화를 뭐 받아서 인사말을 했는지 뭐 규정에 맞는 인사말을 이렇게 정해진
문구대로 했는지, 뭐 대면일 때는 눈 맞춤을 하고 미소를 지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것을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실행 단계인데요. 이제 전문 미스터리 쇼퍼가 투입이 되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이 전문 미스터리 쇼퍼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쇼퍼들이 투입이 되게 되면 티가 되게 많이 나요. 되게 어색하고 실제로 고객들이 잘 하지 않는 행동을 뚝딱거리면서 한다거나 실제로 잘 물어보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약간 이상하다. 이거 지금 뭐 평가하는 건가? 이렇게 또 눈치를 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꾸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스터리, 쇼퍼를 통한 이런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실 거라면 내가 이걸 맡기고자 하는 컨설팅사가 얼마나 전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하고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고객처럼 방문 서비스라면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화 모니터링이라면 전화를 하게 되고요. 또 요즘에는 고객들이랑 메신저로도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메신저의 형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와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체크리스트를 이제 점수화로도 기록을 하지만 서술형 피드백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맥락과 함께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도출이 됩니다. 아무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개개인의 차이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실제 진행을 해보면 대부분 부족한 부분이 조금 공통적으로 문제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는 건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첫 인입 단계에서는 되게 5초 이내에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전화도 잘 받으시고 또 인사말도 친절하게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어떤 그 기관에 같은 경우는 끊을 때가 이제 조금 공통적으로 잘 안 넣으시는 거예요. 끊을 때 우리가 추가 문의 확인도 한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도 규정에 맞게 하시고, 그리고 고객이 통화를 종료한 후에 종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끝 마무리 부분이 공통적으로 잘 안 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면 이런 공통적인 문제들이 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부서별, 뭐 개인별, 지역별, 항목별 이런 식으로 패턴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청 태도는 굉장히 훌륭한데 또 적극적인 응대가 또 부족하신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당장 개선을 해야 하는 단기 과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까지 개선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 장기 과제까지 같이 도출을 해서 이 결과지를 고객사에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모니터링은 진행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니터링 하고 나서 그 후에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모니터링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그 후에 교육과 얼마나 연계가 잘 되느냐가 실은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잘못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수를 너무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별로 이렇게 어, 보내드리거나 할 때는 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별로 막 점수가 다 나와 있는 거를 오픈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개개인의 문제인 양 그걸 질책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결과를 뽑은 걸 토대로 이걸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내용을 전달을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는 건 없는 또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책 중심의 피드백을 또 있게 되면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질책의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방어 기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위축될 수도 있고, 아,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못했다고만 하는 거지? 이런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이 모니터링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올바른 방식은요, 우리 공통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우리 기관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부족한 점도 있고 칭찬할 점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말씀을 드려서 칭찬할 부분은 확실하게 칭찬을 해서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또 개선 사항은 확실하게 변화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선별을 해서요.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사실 교육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CS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모니터링을 실제로 제가 하고, 제가 평가까지 하고, 이렇게 교육을 갈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확실히 조금 더 그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훨씬 더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공감 형성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라서 교육의 효과는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롤플레잉의 형태나 뭐 다양한 참여형의 교육을 통해서 이 모니터링의 결과를 좀 다루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단순히 그냥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좀 잘해보시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추가 문의 확인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응대가 다 하고 나서는 꼭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객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라고 꼭 한번 확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야지만이 이것이 실제로 변화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니터링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몇 차수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정말 보일 정도로 바로바로 개선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경험을 저도 이제 많이 했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높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니터링의 후에 교육의 올바른 방식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모니터링은 감시가 아닙니다. 직원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요. 다만 고객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순간을 발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변화겠죠. 네, 지금 당장 뭐 우리가 80점을 맞았다, 70점을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 바로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고객의 시선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나무의 지혜 하나 소개해드리고, 네,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대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일까? 대나무의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보면 대나무가 굉장히 올곧고 또 꽤 길게 자라나 있잖아요. 그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나무는 가지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오로지 하나의 큰 줄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나무의 지혜는 대나무는 자라면서 중간중간 매듭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이 이렇게 가로띠처럼 둘러져 있는 게 바로 매듭인데 매듭 없이 자라다 보면 부러져 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중간중간 이 매듭을 만들면서 점검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의 지혜를 사람의 인생에도 빗대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모니터링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제대로 잘 잘하고 있는 건가? 고객들은 과연 만족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인지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 대나무의 매듭처럼 우리가 자라다가 또 한 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바로잡고 또 자라다가 또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바로잡고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비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스터 쇼퍼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어, 지금까지 몇 차례 또 진행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서 또 점검을 잘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아직까지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지 사실 예상도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저는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